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승강기 안전이용 및 일상 점검 방법을 알려드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수 팀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 승강기 검사, 안전인증, 대국민 안전홍보활동, 안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임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난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승강기 분야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난위기 발생 시 승강기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교육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당황스러우시겠죠. 재난위기에서는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평상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승강기 안전 수칙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고장으로 승강기에 갇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승강기 종류, 승강기 안전사고, 비상대처요령, 그리고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승강기 종류입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제일 밑에 휠체어 리프트는 어떤 것일까요? 휠체어 리프트는 2000년 초반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건물에 계단 등에 휠체어를 타고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승강기를 많이 추가 설치하면서 상당 부분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승강기 관련 통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승강기는 몇 대 정도 되고 설치 대수는 세계에서 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답을 말씀드리면 작년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0만 대입니다. 에이 생각보다 적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유 대수가 세계에서 약 7위에 해당하는 수치니까 막연히 적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한 승강기 보유국이라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엘리베이터는 백화점, 병원, 빌딩 등에 설치된 승객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공장, 식당, 주차장 등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구분되는데 이 화물용 승강기는 탑승해도 될까요? 그렇죠. 절대 탑승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끼리 비밀이지만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했다가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 백화점 등의 계단 형태로 설치된 제품과 공항, 지하철 환승 구간,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빙워크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에스컬레이터는 3호선 청라운동역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기본 운행 방식에 대해 동영상 하나씩 보고 오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영상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로프와 도르래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용객이 탑승하는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우물가에 설치된 두레박 잘 아시죠? 두레박 원리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체인에 연결된 발판을 계속 운행시키면서 이용객을 수송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승강기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발생을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최근 5년간 피해자별 승강기 사고 현황을 보면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 피해 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승강기 종류별 사고 현황은 어떨까요?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을 보면 엘리베이터는 문에 충돌하거나 끼이는 사고가 많고, 에스컬레이터는 넘어지는 전도 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 이상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보유 대수가 80만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엘리베이터가 약 90%를 차지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약 5%에 해당되는데, 아까 보셨지만 사고 발생 비율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크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 비율 대비해서는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율은 적은데 사고는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상행과 하행 중에는 어디에서 많은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까요?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생각하신 것과 같은 답이 나왔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럼 상승하는 방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눈을 감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된다라는 상황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면에는 허공인 상황으로 발판을 보고 손잡이도 잡고 조금 더 조심해서 타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반대에 상행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눈앞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계단도 있고 조금 더 편하게 걸어가면서 손잡이를 타고 타시지 않으시나요? 자료와 같이 에스컬레이터는 경사주행 구간과 수평주행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부분은 이 수평주행 구간에서 경사주행 구간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실 때는 이 발판을 꼭 확인하시고 노란 선 안에 서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이어지는 사고 사례 몇 가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떠세요?
참 안타까운 사고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상상하지도 못한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동 휠체어 추락 사고는 전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들이 많으니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와 동행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안전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안전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 승강기 번호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번호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고유번호는 우리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엘리베이터 한 대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장으로 갇히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엘리베이터 안에 비상벨을 누르시고 승강기 고유번호를 알려주신 후에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산소가 충분히 유입되는 공간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건물에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시 않으시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정전 등으로 갇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통로는 연기로 가득 차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다른 탑승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알리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은 이용객이 추가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않는 이용자 안전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뒤쪽은 절벽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기대거나 충격을 주면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기대거나 충격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에는 비상벨을 누르고 구조를 기다리시면 되고, 버튼으로 장난을 치거나 뛰면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최근 들어 애완동물 관련한 사고가 많습니다. 애완동물 목줄이 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은 반드시 안고 탑승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재 하중 내에 적재 용량을 확인하시고 이용을 하시고, 어린이는 손이 문에 잘 더 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걷거나 뛰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가장 많이 걷거나 뛰고 있습니다. 노란 안전선 안에 서 주시길 바라고, 노란 안전선은 다시 한번 중앙선이라는 것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잡이는 꼭 잡으시고 추락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꼭 잡으시고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은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면서 이용함으로써
부품 손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두 줄서기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이용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탑승하는 승강장과 엘리베이터 내부의 버튼은 램프가 잘 동작하는지, 목적층에 잘 도착을 하는지, 도착 시에 승강장과 엘리베이터 바닥에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셔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닫히던 출입문이 다시 열리는지를 엘리베이터 내부에 열린 버튼을 눌러 확인을 해주시고, 문과 문 사이에 설치된 문 닫힘 안전장치 센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닫히던 출입문이 센서나 문과 문 사이에 안전바를 작동시켰을 때 다시 열리면 정상입니다. 다만 센서는 옵션 사항이라서 모든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강기의 층 표시기가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운행 중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용자 안전수칙, 비상통화장치의 사용법, 승강기 비상연락처, 승강기 번호판, 검사 합격 증명서 등의 여러 안내 표지 부착물들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엘리베이터 점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에스컬레이터는 손잡이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점점 뒤로 밀려 나간다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야 전도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디딤판에 파손은 없는지, 이용자 안전수칙은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점검 중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아파트나 이용하시는 건물의 관리실에 점검이나 조정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이용하셨나요? 이제 엘리베이터 없이 이동하는 일상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화이팅!